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물론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일정 부분 또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초기 모델 또는 다음 버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를 살 때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냐고요. 오늘은 진짜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짜 문제 이게 일단은 중고차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 벌써 제가 5번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만 5번째예요. 5번의 경험 중에서 2번은 신차 때부터 계속 갖고 계시다가 추후에 발생한 거지만 나머지 3번의 사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는 1년이 지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중고차 딜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딜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정비사인 저희들도 차량을 갖고 들어왔을 때 점검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또한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서 점점 피해가 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기간이 살아있다고 하면 보증수리를 받으면 되겠지만 보증수리도 안 되거든. 끝났어요. 초기형과 그 다음 버전들, 최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요, 초기형과 그 다음 버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의외로 모터의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HSG, 그 다음에 HPCU, 그런 부분들은 고장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부분의 문제는 누구도 쉽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발견하기도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차량도 중고차를 구매하신 지 몇 달 안 되신 차량인데 주행 중에 갑자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그렇게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은 운행이 안 되고 시동도 안 걸려요. 먹통.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을 때 원인은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스캔 점검을 했을 때 경고등만으로는 배터리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뭐 PRA나 BMS 그런 쪽 고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오진하기가 참 좋은 케이스죠. BMS만 해도 30만원대가 넘는 금액이고 PRA만 해도 20만원대 금액이에요. 오진을 해서 교환했을 경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야. 물론 위험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고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경고등이 뜨고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차량 제작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하필이면 왜 보증기간이 끝나고 이 고가의 부품이 망가질까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골똘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배터리의 문제가 맞고요.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를 분리를 해볼 거예요. 이쪽이 하부 쪽인데 하부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배터리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 배터리는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분리를 해볼 거예요. 이게 분리를 하는 것도 분리를 하는 거지만 조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핵심이고 큰 역할을 했어요. 와, 벌어지는 것 봐. 한 번에 땅. 빠지진 않아. 본래 볼트 자리보다 이 위에 커버가 딱 벌어지고 밀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빠지진 않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다 벌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배터리 셀에 스웨일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배터리가 뚱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버티다 못해 그거를 계속 팽창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VPD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배터리가 이 부분, 요 스펀지, 이 부분이 팽창되면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뚱뚱해지면서 이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고전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시스템을 다 셧다운 시킨 거예요. 야, 일하지마, 아무도 일하지마. 그래가지고 멈춘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배터리 가격만 해도 450만원대 합니다. 450만원 후반대.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배터리가 좀 형상이 다르게 바뀌고 하면서 200만원대 하는데 200만원 비싼 거잖아요.
근데 얘는 400만 원이야. 뭐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400만 원이면 이거 엔진 가격이거든. 비싼 거는 둘째치고 기분 좋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차가 멈춰야지만 점검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전압 배터리가 시트 밑에 장착이 되어 있건 트렁크 안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건 들어서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일정 부분 또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초기 모델 또는 다음 버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를 살 때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냐고.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모든 차들이 이러는 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차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셀스웰링 현상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또 뽑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그랬을까? 중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러한 고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티거도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멀쩡해요. 확인해봤어요. 그냥 딱 붙어있어요.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주행거리가 25만 킬로를 타는데도 이거 응? 멀쩡해요. 이 차량은 그거보다 아닌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불복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싸 재제조품을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값이 1000만 원인데 이거 400만 원이면 공인까지 하면 한 30-40%대 재제조품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차량을 버리지 않고, 그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이 노후화 됐으니까 교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참 고민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초창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이 차량은 빠이빠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리는 전국 자동차의 모든 것 패밀리숍으로. 이 차도 이럴지도 몰라. 방심하지 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건 닦을 수도 없고 기름칠 수도 없고 조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깝다. 차가 너무 깨끗해서 너무 아까워. 왜 그래 깜짝이야. 뭐 찔린 거지? 어이씨, 난 전기운전 하잖아. 무섭잖아.